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8월 맥킨지에서는 테크놀로지 트렌드 아웃룩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14가지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웹3가 있는데 이것처럼 맥킨지는 웹3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웹을 창시를 하셨던 팀 버너스리 같으신 분은 웹3는 웹이 전혀 아니다라는 비판을 하셨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 웹3 본 사람 있느냐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웹3의 실체성에 대해 가지고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창시를 한 잭 도로시 같으신 분도 웹3는 A와 Z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비판에 동의를 했죠. 그런데 잭 도로시의 이러한 트윗의 내용은 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웹3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 거는 2014년도인데 이것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2021년도에 유명한 벤처 캐피탈 업체인 안드레슨 호로비츠에서 파트너로 근무를 하시는 크리스 딕슨이 웹3라는 거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소유를 하고 그리고 토큰에 의해 가지고서 조종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슨 호로비츠의 영문명이 A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Z로 끝납니다. 그래서 잭 도르시는 이러한 안드레슨 호로비츠 같은 벤처 캐피탈 업체가 만들어낸 버즈워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도 많고 그리고 비판도 많고 옹호자도 많은 웹3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는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게빈 우드가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리고 게빈 우드는 2022년 4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서 웹3는 특정한 한 업체가 호스팅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호스팅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서비스하는 업체가 없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께서 웹이라는 것을 처음 개발하신 시점에는 웹의 사용성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공급자 중심으로서 웹이 이루어지고 보통 활성화되었었는데 공급자가 웹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자들은 그 공급자가 제시를 하는 콘텐츠를 주로 리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어떠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게 되고 공유와 개방과 참여라는 모토로서 새로운 웹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작성이 아니라 사용자가 콘텐츠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어떠한 사용성을 가지게 되었었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웹의 활용의 형태가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일리 미디어의 데일 도어티가 이러한 모습을 웹 2.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 2.0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마케팅 용어냐, 아니다, 이제 웹의 대세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웹 2.0이라는 것이 대세로 굳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 2.0 기반으로 우리는 웹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가 되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웹3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웹3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서비스이고 분산 네트워크 기반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웹 2.0과 웹3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가 웹의 저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의 어떠한 소유 문제인데 기존의 웹 2.0에서는
콘텐츠의 저장 장소와 소유권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에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3에서는 콘텐츠의 저장 장소가 분산 네트워크로서 노드에 저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3의 모습은 뭐 디파이나 NFT 그리고 다오 같은 형태로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3의 기술적인 레이어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웹3는 크게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와 인프라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세 가지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토콜 레이어는 웹3의 기반이 되는 이제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웹3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러한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들이 이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는 웹3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작동을 위해 가지고 위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곳인데 웹3 애플리케이션도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뭐 가장 유명한 기술로서는 IPFS나 오라클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을 잘 제공하는 업체로서는 파일코일과 그리고 체인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레이어인데 뭐 어떤 분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대신에 유즈 케이스와 액세스 레이어로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들이 다 애플리케이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묶어 가지고서 불러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대표적인 어떠한 사례로서는 뭐 유니스왑이나 오픈시 같은 뭐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에 있는 기술 중에서 IPFS와 오라클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FT를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서 체인에 연결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NFT의 원본 파일은 그 블록에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원본 파일까지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블록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본 파일은 중앙화된 클라우드 같은 뭐 서버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IPFS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분산 노드에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하면은 물론 저장의 방법도 간단하고 그리고 관리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분산이라는 그러한 컨셉에서 좀 많이 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훼손을 입었을 때에 그 속에 있는 파일까지도 훼손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PFS 기반으로 분산 노드에 저장하는 것이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IPFS는 P2B 기반의 분산 파일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노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한 노드가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노드에 그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노드에 참여하는 이제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운영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IPFS 기반으로서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노드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파일코인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노드 참여자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그러한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라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DBMS로 유명한 글로벌 업체인 오라클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라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을 때 그것이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정보를 참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눈이 5cm 오게 되면은 코인을 주겠다라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코딩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첫눈이 5cm 왔다라는 정보를 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참조를 해야 되는데 뭐 기상청 정보 같은 것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록이라는 거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참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정보를 참조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유명한 회사가 체인링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웹3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웹 3.0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웹3와 웹 3.0이 좀 많이 좀 섞여 가지고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웹3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네트워크 기반으로 웹을 활용하는 것이고, 웹3는 웹을 창시하셨던 팀 버너스리께서 2006년도에 웹이 앞으로 진흥화될 것이고 정말 고도화될 것이다. 그래서 시멘틱 웹화 돼 가지고서 우리가 기계하고도 대화를 하는 그러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시멘틱 웹 기반의 웹을 웹 3.0이라고 이제 부르셨던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웹3와 웹 3.0을 이제 바라보는, 용어를 바라보는 부류들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웹3와 웹 3.0은 아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웹3와 웹 3.0을 같이 섞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서 웹 3.0으로서 하나라, 웹 2.0 다음에 웹 3.0인데 이 3.0이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웹 사용과 그리고 시멘틱 웹이 다 섞여진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뭐 관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시멘틱 웹은 이미 실패한 개념이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웹이 진짜 웹3다 하시면서 뭐 그렇게 보시는 뭐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러한 그 약간의 개념들이 혼용이 되어져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차근차근 정리가 될 것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3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기술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웹3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